황선홍 임시감독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3월 태국 2연전을 대비하기 위해 눈치만 보던 협회가 결국 홍명보 등 현역 K리그 감독을 선임하길 포기하고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는 황선홍 감독에게 사령탑을 내줬는데요. 많은 팬들과 해외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라는 훌륭한 카드가 있는데 왜 굳이 지도자로서 물음표가 가득한 황선홍을 고집했냐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검은 속내가 뒤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수들 기강을 단단히 잡아야 한다며 작금의 물병 3인방 항명사태 같은 모습은 히딩크 감독의 유산이 아니다. 이강인을 비롯한 3인방을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단단히 뿌리난 박항서는 불편하고 이강인을 특별히 아껴 아시안게임에서 써먹은 데다 이강인을 쓰지 않는다며 벤투 감독에게 공개 비난을 쏟아냈던 황선홍은 쉽고 또 협회에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황선홍을 방패로 삼아 이강인을 계속 기용하겠다는 뜻이 묻어나오는 지점이기도 하죠. 심지어 황 감독 또한 이런 뜻을 공공연히 밝히는데요. 오늘은 황선홍 감독의 선임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며 이강인과 물병 3인방에 대한 징계 관련한 황선홍과 박항서 감독 이 두 사람의 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자유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사실 아무리 급해도 임시감독은 현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국가대표의 명예를 실추하고 응원하던 우리 팬들 얼굴에 먹칠을 한 이강인을 제대로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정리할 사람을 선정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얼렁뚱땅 갖가지 핑계를 대며 선임한 황선홍 감독은 소문난 이강인 팬이기도 합니다. 물론 협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K리그 팬들의 엄청난 반발을 마주한 협회는 혼란을 줄이고 팀을 안정적으로 이끌 지도자를 찾는다는 명분과 함께 선수단을 장악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도망간 곳에 파라다이즈는 없었습니다. 황선홍은 물병 3인방인 이강인, 정우영, 서령우 등 문제야 젊은 친구들을 써먹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3연패를 이끌었습니다. 병역 문제라는 강력한 요인이 있었기에 이 문제아들 역시 죽어라 뛰었고요. 협회는 이런 속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를 곡해해 변명을 내놓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선수들도 잘 아우르며 압도적인 전력을 이끌었던 지도력을 증명했다고요. 이렇게 감독이 된 그는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 위기의 한국 축구를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며 포부를 밝히며 어부지리격으로 대표팀 감독 커리어를 쌓게 됐습니다. 사실 협회는 당초 카리스마 하나로 선수단을 잡아놓는 일만큼은 확실하다고 판단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려 했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동문인 고대 출신 선수기도 하고 대표팀 현역 시절에도 후배 선수들 기강 잡기로 유명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K리그 개막을 약 3주 앞두고 시즌 준비 한창인 국내 지도자들을 선임하려 하자 한국 프로축구 팬들은 우리를 호구로 하냐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늘 그렇듯 쉽게 기존 입장을 바꿔 황선홍을 임시감독으로 앉힌 건데요. 선임 과정도 허술했던 만큼 결국 스리슬쩍 협회는 이강인을 현역 선수로 복귀시킬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황선홍에게 떨어진 가장 큰 짐 중 하나는 대표팀을 다시 하나로 묶는 작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다던 대표팀 내부가 사실은 막내형으로 불린 이강인의 건방진 태도와 인성이 폭발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물리적으로 대들어 손흥민 손가락을 아작을 내놓으며 사분오열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강인은 사건 초창기엔 변호인을 내세워 나 건드리면 다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더니 자신의 건방진 행동으로 약 1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이 확실해지자 그제서야 직접 손흥민이 있는 영국 토트넘 훈련장을 다짜고짜 찾아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며 용서를 비는 쇼를 펼쳤는데요. 이미 하극상의 중심으로 지목된 이강인을 바라보는 팬들 반응은 차갑게 식은 뒤였죠. 오죽하면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해주며 벤투 감독 시절에는 나서서 싸워줬더니 버릇없이 커버렸다. 태권도 사범이라는 아버지한테 예의 예자도 못 배운 거냐라며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런 이강인과 황선홍은 사실 특수관계인이라 불러도 무방한 사이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강인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로 유명하기도 한데요. 병역 문제를 이루고 벤투 감독 눈에 들어 대표팀 유니폼을 입겠다는 목표로 똘똘 뭉친 이강인을 잘 활용해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황선홍 감독의 하찮은 경기력과 전술구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황선홍 감독 자신을 수렁에서 건져 올렸거든요. 실제로 이강인의 인성을 간파하고 대표팀에 선발하지 않는 벤투 감독을 저격하며 지금도 강인이가 10번 자리에서 뛰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그 기술에 패스 찔러 넣어주는 것 봐라. 그 자리에 이강인만한 선수가 어디 있는가. 강인이는 자신 있는 선수다. 벤투 감독의 용인술에 의문이 있다라는 말을 내뱉기도 했죠. 하지만 이강인을 써먹어서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모두 뽑아버린 전적이 있는 황선홍은 이강인에게 특별한 고마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황선홍은 이강인에게 빚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은 황선홍이 오는 3월 11일에 발표할 대표팀 명단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팀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3월 18일부터 훈련에 소집될 예정이고요. 이런 여론에 의식해서인지 황선홍 역시 이런 뜻을 은연중에 내비치는 발언도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위기이니 어려운 상황에 협조 요청을 받고 상당히 고심이 많았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 철저히 개인 실력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고 이미 해결된 갈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강인을 기용해서 잘 뛰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의미인 건데요. 아주 우리 팬들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입니다.
물론 황선홍 역시 이번에는 이강인을 뽑지 않고 슬며시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수를 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조심하되 조금만 지나서는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며 슬쩍 복귀하는 방법을 고민 중일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당장 태국 2연전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얼렁뚱땅 황선홍에게 감투를 주고 사상 초유의 이강인 사태를 덮으려 한다면 정말 탄식이 나올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대표팀 임시감독 체제는 박항서 같은 검증된 지도자, 선수들과 이해관계가 없는 지도자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최적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협회가 내세운 무직 상태의 감독, 실력 있는 감독, 국내파 감독, 선임 원칙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박항서는 지난해 베트남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현재 베트남 3부 리그 박린FC의 고문직 외에는 무직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베트남을 지휘하며 태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기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죠. 하지만 축구협회는 베트남 대표팀을 떠난 지 1년이 넘어 지도자로서의 공백이 있는 점이 아쉬웠다는 이유를 대며 박항서 감독을 내칩니다. 협회가 무능을 넘어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박항서 감독은 3월 태국 경기까지의 임시감독 자리만큼은 확실히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미 박항서 감독 측 관계자가 박항서 감독은 임시감독직이라면 수요가 일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선수단 관리가 최고 강점으로 꼽히는 데다 동남아 축구에 대한 이해가 높은 만큼 이번 임시감독직에 최적의 인물을 평가되고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박 감독은 협회의 전화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웬걸 협회는 자정작용을 돌릴 의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은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성과 팀워크 정신, 실력을 골고루 평가해 옥석을 가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히딩크 감독 밑에서 제대로 배운 박항서의 최고 강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베트남 대표팀 감독 시절 매주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수를 체크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심지어는 선수의 부모, 감독, 코치들과도 만나 선수의 상태를 물어본 후 최상의 몸 상태와 정신력, 그리고 자질을 지난 선수들만을 골라 선발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베트남 대표팀을 동남아 축구 강국 중 하나로 올려놓았다는 평가도 나올 정도죠. 우리 축구협회 역시 선수단 기강 확립을 내세웠기에 꼭 맞는 감독 후보였고요. 하지만 단 하나, 이강인과 물병 3인방 징계 포기에 대한 의견이 황선홍과 그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사실 박항서 감독은 명확하게 뜻을 밝혔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한국 국가대표팀의 선수들 사이에서 발생했다. 히딩크가 원했던 선후배 간의 자유로운 모습은 하극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장 기강을 잡아야 한다며 철저한 강경파 목소리를 냈죠. 그리고 이런 태도는 이상하리만큼 이강인을 비호하고 챙기는 축구협회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덕분에 우리 팬들만 별 볼 일 없는 감독이었던 황선홍을 다시 보게 생긴 겁니다. 물론 2002년 월드컵 멤버기도 했던 황 감독이 각성해서 우리 대표팀을 정상화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기대되지도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 대표팀 유니폼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뛰는 대표팀 선수들만 잘 골라 대표팀이 운영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